안녕하십니까? 순땅 재테크TV의 순땅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 언제까지 전세 살 것입니까? 오늘은 전세를 살지 말아야 되는 이유, 그 이유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 전세를 살면 왜 안 될까요? 분양가 상한제는 말 그대로 주택 분양을 위축시키는 이유가 됩니다. 분양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아파트가 적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신축이든 구축이든 가격이 오르기 마련인데요. 전세를 살고 있다면 그 집은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오르게 됩니다. 그 오른 집값을 제가 감당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요. 언제까지 그 돈을 올려주면서 살아가야 되는 걸까요? 지금 분양가 상한제 시행했지만 시행 안 한 부분들도 있고 시행한 곳도 있습니다. 시행 안 한 곳, 하지만 앞으로 할 곳, 그곳을 공략해서 그곳에 주택을 매입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일단은 전세를 벗어나는 게 가장 중요할 겁니다. 일단 오늘도 호갱노노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갱노노, 지금 이렇게 서울, 인천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이제 어느 지역이 가장 인기가 많았는지, 어느 지역으로 자꾸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있는지, 그건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인구라고 써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누르게 되면 인구가 써 있어요. 1%, 뭐 2%, 3%, 이게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게 뭔 소린가 할 수 있습니다. 이 경기도라는 데를 누르게 되면 이쪽에 1.6 순진입, 누군가는 이쪽으로 진입을 했다는 얘기인데요. 서울에서 56.99, 서울에서 경기도로 유입이 됐다는 얘기고요. 경기도에서 이쪽으로 빠져나갔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확인을 해볼 건데요. 이제 뭐 이렇게 이쪽으로 보면 서울 지역은 뭐 보기 힘든 지역이기 때문에 힘들 것 같고요. 일단 경기도 쪽을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집을 고르는 방법, 인구가 빠져나가는 방법인데요. 인구수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뭐 안양도 있고, 인구를 눌러보겠습니다. 경기도에서 가장 핫한 지역은 어딜까요? 중구, 뭐 인천이겠네요. 인천 중구도 있고, 하남시, 시흥, 연수구 뭐 이런 데가 있습니다. 이런 용인시, 뭐 화성시,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이걸 왜 보고 있냐고요? 이걸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았다는 얘기거든요. 많이 찾았고 많은 사람들이, 인구가 빠져나갔다는 얘기는 그 지역에 사람이 많이 이동을 했다는 얘기겠죠. 그럼 이 지역에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가 빠져나갔는지, 그리고 이 화성시에는 도대체 얼마나 어느 지역에서 왔는지를 이 화성시를 클릭만 해주게 되면 그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수원에서 가장 많이 이동이 됐고요. 안산시, 그다음에 용인시에서 갔다라는 얘기죠. 이 얘기는 화성시가 그 정도로 매력적이었고 다른 지역에 있는 여타 지역의 사람들이 빠져나갔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이쪽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좋아서 이동했다라는 얘기인데요. 이쪽으로 이동을 한다는 거는 이제 지금 과도하게 사람이 갔다라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되면 주택이 많을 수도 있지만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우리가 확인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여기 공급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공급은 아파트가 얼마큼 만들어졌느냐라고 하는 건데, 여기 보시게 되면 화성이 엄청 많이 진 거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시흥, 그 다음에 연수구, 사람이 빠져나간, 아까 많이 찍혔던 데가 역시 분양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양을 많이 했다라는 얘기는 집이 과도하게 많다, 신축 아파트가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인데요. 신축 아파트가 많은 것도 있지만 항상 얘기했듯이 수요와 공급이 있습니다.
공급이 많은 쪽은 가격이 떨어지기 마련인데요. 그건 확인을 해보면 아는 부분이고요. 일단 공급이 전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의왕은 6% 정도 만들었고, 뭐 군포라든지 뭐 만안구 같은 경우는 0.4%, 뭐 수리는 1%, 뭐 세대가 다 써있죠. 이렇게 보기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안산이라든지 화성이라든지 뭐 엄청나게 집을 짓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이제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가격을 한번 형성시켜 볼까요? 뭐 집 가격, 왜 제가 전세를 살지 말고 이제 집을 사야 되느냐? 그냥 아무거나 찍어 보겠습니다. 뭐 호계동 같은 데를 한번 찍어 본다면 뭐 아파트를 찍어야겠죠. 당연히 여기 뭐 호계 2편한 세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은행에다 예금을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내가 돈을 맡겼을 때 돈을 벌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자, 매매를 한번 볼게요. 자, 몇 년 동안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자, 2017년 뭐 여기 있죠. 4억이었는데 최고 5억, 뭐 1억이 우습게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지금은 다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3억. 2006년에는 3억이라는 돈이 여기 4억까지 올랐다는 것이 1억이 올랐다는 얘기인데 10년이 넘어서 1억이 올랐다. 이렇게 봤을 때는 너무 많이 오른 걸 수도 있지만 저거밖에 안 올랐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전세를 사는 것보다 매매를 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 그럼 내가 돈이 어디 있어서 4억으로 살 수 있느냐? 전세를 끼고 산다는 얘기는 전세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집을 매입하게 되는 건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금액이 바뀌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전세를 보게 되면 만약 2억이라는 돈이겠죠, 전세가. 그때 매매 가격이 한번 볼게요. 여기서 전체로 보게 되면 이게 2000 몇 년도인가요? 2011년 정도에 이 호계동 호계 2편한 세상이라는 아파트, 그냥 아무거나 찍었던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가 전세가 1억 9,300입니다. 평균 값이겠죠? 그럼 매매를 2011년을 한번 보겠습니다. 매매를 2011년, 그렇죠? 2011년쯤을 보게 되면 3억 7천만 원. 그러면 이제 1억 7천만 원을 갖고 집을 매입을 하게 되는 건데요. 1억 7천만 원. 그렇죠. 1억 7천만 원을 갖고 집을 매수해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거의 한 8년 정도를 끌고 오게 됐을 때 2억이라는 돈으로 4억을 만들어버리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2배 이상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봤을 때는 매매 가격을 보게 되면 2011년 3억 7천인데 왜 2억이라는 돈으로 하게 되냐고 또 얘기를 하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2억이라는 얘기는 아까 봤듯이 전세가 1억 9천이었고요. 2억이 아니네요. 1억 7천이네요.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1억 7천. 2억이라는 돈은 1억 9천이라는 돈은 이제 전세자가 들고 오는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을 뺀 나머지가 제가 들고 있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차익을 만들게 되는 거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집값이 많이 비싸고요. 이게 아니면은 집값이 아주 싸게, 만약에 중고차 가격으로 사실 수 있는 그런 아파트가 있다면, 그런 아파트들이 이제 수원 지역에는 이제 그런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요런 아파트를 한번 볼게요. 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매매가가 지금 2억이죠. 지금 현재가입니다. 근데 이걸 월세로 바꿔버리고 전세로 바꾸게 되면 1억 6,250만 원이 됩니다. 그럼 이게 전세 가격이란 얘기인데요.
2억에서 1억 6,250을 빼게 되면, 예, 다시 하겠습니다. 예, 권선동 신동아 대야원 아파트, 요 수원의 아파트인데요. 요걸 보시게 되면 매매가가 2억, 그리고 전세가 1억 6,250. 그러니까 이거를 전세를 끼고 산다, 아까처럼 전세를 끼고 산다 했을 때는 3,750만 원만 있으면 이 집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형차 신차 가격만 있으면 내 집으로 명의가 생긴다. 하지만 이 집에서 살 수는 없습니다. 이 집에는 이미 전세자가 살고 있게 되는 거고요. 나는 집에 명의만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왜 삽니까? 들어가 살지도 못할 걸. 들어가서 살지는 못하지만 이게 향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 구조를 갖춰서 집값이 3천만 원이 상승하게 되면 중고차 한 대 값이 더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과연 오르겠습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것도 10년 차트를 보게 되면 2008년도 1억 5천 1억 5천이던 게 2억까지 올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된다면은 1억 5천만 원 5천만 원을 벌게 되는 건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게 되면 2008년에도 2006년에도 1억 6천 하던 아파트입니다. 근데 전월세를 한번 볼까요? 전월세를 보게 되면 2011년도로 기준으로 봐야겠네요. 2011년 1억 2천만 원의 전세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집값을 봐야겠죠. 예, 2011년도 집값이 여기 있네요. 2011년도 1억 6천. 그렇게 되면은 여태까지 계속적으로 3, 4천만 있었으면 이 집은 매입을 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1억 5천이던 게 2억이 됐다 그러면 5천만 원이면은 내가 4천을 투자하게 됐을 때 2배 이상의 수익, 그러니까 100%가 넘는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건데요. 만약에 초보 투자자들, 그러니까 돈이 얼마 없으면서 신차를 탈 수밖에 없는 사회 초년생들, 그런 분들이 있다면 아파트가 뭘 골라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갭이 좁은, 이렇게 전세랑 집값이랑 갭이 적은 아파트들을 공략을 해서 그걸 매입해 놓고 중형차 신차를 할부를 갚는다는 생각으로 갖고만 있으면 집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내가 타지는 못해요. 자동차처럼. 자동차를 타지 못하지만 자동차가 있다라는 마음으로 5년만 기다리면 자동차 한 대는 1+1처럼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경품을 탔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 한 채를 샀는데 아파트 한 채를 더 주는 건 아니지만 아파트 한 채를 구입함으로써 차를 한 대 준다면 5년 버티지 못하겠어요? 이 집값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안 사는 게 맞지만, 전세가 이렇게 집값이 지금 보시게 되면 1억부터 2006년부터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인다는 얘기죠. 근데 이 아파트만 그럴까요? 옆에 이런 아파트도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 어떨까요? 얘도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얘도 지금 2억 5천이던 게 3억 2천, 떨어지진 않습니다. 언제든지 무조건 차익은 1억에서 5천, 6천은 무조건 다 오른다는 얘기인데, 이 아파트도 보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더 하죠. 더 하게 더 올랐을 거고요. 아무거나 찍어봐도 전체적으로 10년 주기로 봤을 때는 이 아파트는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요. 이거야 이제 더 신중하게 체크했을 때는 오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10년 주기를 이렇게 봤으면 지금 보게 되면 이때도 상승한 분 적이 있다는 얘기인데, 이럴 때 한 번 정도 정리를 하고 가도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주택을 매수하게 되면 주택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차차 저희랑 배워가면 되는 거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매입을 할 때는 아주 적은 돈으로 매입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제가 예를 들어서 보여주고 있는 거고, 이제 초보 투자자 같은 경우는 이 호갱노노라는 프로그램을 많이 보시는 게 아마 가장
주택을 매매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쉽게 알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일 겁니다. 보시게 되면 도로도 있고요. 뭐 이게 교회, 학교, 그때 뭐 초품화 이런 거 알려드렸죠. 초등학교를 끼고 있는 아파트가 초품화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역세권이라고 하는 거는 이 역이 있고 이 주공 그린빌 6단지는 역세권으로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이런 거는 이제 역세권은 아니지만 역과 가까운 거리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 초등학교, 뭐 학교가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뭐 다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아파트 보는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이제는 전세를 벗어나 우리도 집 한 채씩은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는 아까처럼 전세를 끼고 갭 투자를 하시는 게 좋고요. 사회초년생이 아닌 분들도 얼른 지금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이 됐기 때문에 그게 제도가 규제에서 자유로운 데를 최대한 오를 것 같은 그 지역, 그 근처, 규제 지역 사이에 있는 지역들을 공략해서 매입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규제 지역에서 풍선 효과라고 해서 9% 오르는 풍선 효과, 주변이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낼 겁니다. 지금까지 순땅 재테크TV의 순땅이었습니다. 제 영상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구독하기랑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